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게 2023년에 2차 전지가 흐름이 2022년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 그 미국은 조금 덜 빠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주식보다. 그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국내 주식에서 삼성전자, 뭐 네이버 이런 것들은 펀더멘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지금은 펀더멘탈 쪽은 문제가 있긴 있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은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반도체가 뭐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왜냐하면 자동차도 이제 안 팔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 광고로 하는데 다들 뭐 돈도 없는데 뭐 광고할 수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는 근데 이런 펀더멘탈이죠. 뭐냐면 기업에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해가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부가 하나가 접어야 될 정도로 이런 펀더멘탈이라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에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는 상황이라면 우리 대표님도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운 대로 잘 되면 또 잘 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과도한 펀더멘탈이 망가졌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사가 좀 안 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뉴스에 귀를 닫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뭐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는 적자폭이 심화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상여금 50%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급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크게 뭐 이거 일희일비 할 필요 없이. 그렇죠. 근데 이것도 우리 투자자님들 여러분들이 주주잖아요. 투자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주라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쁜 걸까요? 경기가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상향을 줄인다, 뭘 한다, 뭐 지금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주주들 입장에서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요번 상황, 경기가 매출은 줄어드는데 이걸 통해서 버티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그 주제인 거예요. 네. 만약에 이거 안 줄이면 비용 계속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매출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적 안 좋지 또 비용은 더 많이 나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좀 잔인한 얘기죠. 사실은. 그죠? 사회적으로 보면은 잔인한 얘기인데 그 비용을 더 이상 안 나가게 막는다는 건 이 자체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비용이 덜 나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재무상을 보면은 되게 건전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금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뭐 남는 이익으로 바뀌는 거지. 예,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삼성전자, 네이버 외에 요즘에 좀 올해 2022년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좀 선방한 게 2차 전지더라고요.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2차 전지는 굉장히 제2의 반도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올해는 2차 전지가 작년같이 이렇게 힘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사실 시장을 그나마 받쳐준 게 2차 전지 업종이었거든요. 정말 훌륭하게 지수를 받쳐줬어요, 사실은. 그리고 작년에 11월인가 12월부터 주가가 이제 오른 만큼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게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차 전지가 작년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자기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좀 반등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년 사실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어요. 너무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산이 높으면 골도 깊게 마련이거든요. 다행인 거는 골이 안 깊어서 다행인 건데 워낙 시장이 좋은 시장이니까 또 많이 필요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더라도 여기서 멈췄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가고요.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야지만 2차 전지가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관심만 있고 또 실적 안 좋다고 폭삭 주저앉으면 이거는 그 산업은 그 업종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그런 산업이 아니고 업종도 아니니까 일단은 이제 관심과 실적이 동시에 잘 받쳐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요즘 신문 보니까 2023년은 2차 전지 주목해야 될 게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은 경기가 좋을 때 크게 올라갈 주식들이거든요. 그럼 언제 투자해야 되냐 이거지. 예, 지금이 바닥이니까 지금 경기 안 좋을 때 얘네들은 담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우리 이제 증권사도 올해 초에 많이 나왔잖아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업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2차 전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얘네들을 추천하냐? 뭐냐면 1, 2년 동안 얘네들은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10년을 맞이한다 그러면 지금이 가장 쌀 때인데 담아놓아라.
그 얘기하는 거죠. 저가 매수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게 2023년에 2차 전지가 흐름이 2022년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 흐름은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승률이 그렇게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몇 개월 동안. 그죠?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흐름을 탈 것 같아요. 그래도 저점 높여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워낙 사실 작년에 많이 오른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유지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반도체는 얘는 살아날 것 같아요. 반도체는요? 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나온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는 2차 전지 뉴스고 가장 부정적인 뉴스는 반도체 뉴스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부정적인 뉴스에 반도체가 있지만 그래도 주가는 살아날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기 체력이 조금 낮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업종은 어떤 것든 다 갑니다. 통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별 주식으로 한 중소기업은 그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개별로 움직이지만 이 시장 흐름으로 타고 가는 업종 같은 경우는 통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지수를 하셔도 되고 ASM을 하셔도 되고 TSMC를 하셔도 되고 삼성, SK하이닉스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뭐 소재 장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대형 그런 주식을 하셔도 얘네들은 똑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반도체 업종을 관심 있고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할 만한 기업에 하나만 투자하셔도 된다는 얘기지. 예. 뭐 중복해서 미국 거는 ASM 하고 한국 거 삼성전자 이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요? 예. 복잡하게 막 여러 개 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 근데 나는 기업에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나는 기업을 좀 더 좋아한다. 그러는 맛도 있고 내가 그 기업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맛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와. 근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환율의 문제가 있겠죠. 환율. 그래서 필라델피아 달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가격이 앞으로 경기가 좋으면 달러는 이제 하락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주가 상승률이 미국에 있는 주가 상승률이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까지고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예. 길게 가면 상관없습니다. 길게 가면 상관없는데 내가 앞으로 한 몇 년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한국이 더 낫지 않을까. 환율 좀 측면에서 보면. 예. 그러시군요. 그 미국은 조금 덜 빠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주식보다. 그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합니다. 그러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를 보면 이제 덜 빠졌죠. 근데 개별 주식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테슬라 70% 넘었잖아요. 저도 오늘 우리 큰아들이 그런데 아빠 테슬라가 73% 빠진 거 맞아? 작년에?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 뭐 왜 그러냐.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시스템즈, 반도체 관련된 거 안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것도 착시거든요. 애플만 덜 빠진 거예요. 나머지 뭐 아마존, 구글 다 50%씩 빠졌잖아요. 시가총이 몇천조짜리가 반토막 천조가 날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수가 이제 덜 빠진 것처럼 착시가 일어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애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아놓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S&P를 가지고 얘기 많이 해요. 네. S&P 500 지수를 가지고. 이것도 착시 효과예요. 나스닥 지수를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거의 40% 빠졌는데. 왜냐하면 S&P는 다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나이티드 헬스,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얘네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받쳐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40% 빠졌을 때 S&P는 20%밖에 안 빠졌으니까. 그럼 S&P 500 지수하고 비슷한 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우리도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성장주부터 해가 다 섞여져.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한 40% 빠지고 여기 20% 빠지니까 미국 주식이 덜 빠진 것처럼 보이지. 그렇진 않다는 거지. 개별적으로 보면은 상황은 우리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작년에 되게 마음 힘들으셨어요. 그런 전통적인 기업보다는 아무리 성장주나 특히 테슬라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많이 빠졌다고 느끼겠네요. 실제로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다 나스닥이지 뭐. 그렇죠. 그럼 빅테크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많이 빠졌다고 판단하세요? 네, 저는 많이 빠졌다. 더 빠질 수 있다고 우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바닥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바닥이 과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 침체는 침체고 그다음에 이거를 침체를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없게 하는 오랫동안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드가 어떠한 이제 정책 변화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대감이 또 투자자들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팔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받쳐질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건 또 다른 외부의 영향이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한번 출렁거릴 건데 그때가 뭐냐면 패드가 본격적으로 금리를 지금처럼 뭐 간 보듯이 금리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마 정책을 변화가 일어날 때 이때 시점이라고 볼 것 같아요. 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외부 영향이 충격이 좀 큰 게 나타났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간 보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거나 아니면 돈을 풀던가 해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겠죠. 예. 그러한 계기가 또 한 번은 올해나 내년에 있지 않을까. 그러세요? 예, 예. 그렇게 보세요. 예, 예. 금리가 한 번에 확 내려갈 거를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예. 그럼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냐? 경기가 2, 3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버티는 기업이 있고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버티지 못하는 국가들이 나올 거란 얘기지. 그러면 그게 이제 또 그 연쇄로 주변 국가들을 또 저기 하고 그러면 이 주변 국가들이 좀 힘들어지면 통으로 그 경제권이 움직이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잖아요. 지금은 경기가 좋을 때 그러는 거랑 상관없는데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는 이게 도미노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를 들어 선진국이 된다 그러면 아주 그냥 경제력이 높거나 아니면은 경제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선진국이 된다 그러면 이건 파급효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럼 미국도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 들어가는데 부동산 가격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일이 터진다 그러면 미국도 가만 안 있죠. 예. 그렇구나. 또 그건 또 새로운 뷰네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금리가 또 한 번에 이렇게 확 내려갈 수 있다니. 보통은 지금 금리가 한 5.1% 점도표상에서 그 정도 된 다음에 한동안 좀 지속되거나 인하되더라도 한 점진적 인하가 되겠죠. 점진적으로 된다는 게 좀 많이들 예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충격이 크게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채권 시장 뭐 이런 시장들 보면 굉장히 어렵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 어렵다는 건 뭐냐면 물론 회사채도 있지만 국채가 어렵다는 건 어느 나라들은 지금 버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환율이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정책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개인도 보면은 올해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올해 내년에 버티는 자와 못 버티는 자가 나오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빅테크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빅테크는 엄청난 기회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 자체가 지금 모든 거는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태로 인지하고 벌써 작년에 구조조정도 엄청나게 하고 거기에 플랜 B로 해가지고 뭐 쫙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또 공장도 지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벌써 보류하고 막 이렇게 계획들이 다 틀어진 거죠. 그게 틀어진 게 뭐냐면 이제 상황을 이제 잘 버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이고 있고 하니까 그 와중에 만약에 금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원래 이만큼 이자를 냈던 게 이게 요만큼 줄어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재투자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산활동 갈 수 있고 현금 보유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익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빅테크 주가가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사실 이제 미래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래에 뭔가 새로운 먹거리나 성장성이 없다. 이렇게 또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 주가가 웬만큼은 회복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는 안 보세요? 빅테크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성장주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는 건 경기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들이나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업종이나. 빅테크는 지금 지난 10년부터 해가지고 끌고 왔고 앞으로도 얘가 10년 동안 또 끌고 갈 건 누구나 다 예상하잖아요. 근데 경기가 침체 바닥 이런 구간에서는 그게 우리가 이제 주가 수익률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펀더멘탈과 어떠한 실적 이런 거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주가 수익률이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건데 이게 주가 수익률이 이렇게는 안 간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정상적으로 가는 각도라면 얘네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결과는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내용들이 또 지나가 나오면은 뭐 그때는 그런 얘기였구나 이런 식으로 또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어떠한 내용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내용들은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엄밀히 가격이 따지면. 올라가면 스토리가 다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여전히 그 뭐 빵이라든가 뭐 메타플랫 진짜 많이 떨어졌잖아요.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괜찮다고 보시는 거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남느냐 못 남느냐 이 차이가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개별 기업마다. 근데 이제 뭐 메타 같은 경우나 이제 어떤 것들 보면 이제 미국에 이제 이런 것도 메타가 잘 안 풀리는 이유는 이제 미국의 그 정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지금 또 올해도 뭐 그와 관련된 정책이 또 안 좋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애들은 좀 구글이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속도가 더디겠죠. 그래도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조금 선호하시는 거는 애플. 애플은 네. 투자님들이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애플은 갖고 계셔야 돼요. 갖고 와요. 예.